안녕하세요. 약폭기의 김 약사입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액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사를 보내주시던데 이게 주사를 꼭 맞아야 하는지, 영양제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비타민 D는 굉장히 필요한 영양 성분이고 유명한 성분인 거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연구 결과들이 가장 많아서 에비던스 베이스로 가장 추천할 만한 비타민인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사실 햇빛 비타민인데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고 지내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비타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 비타민 D 정제 그리고 주사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알약과 주사의 차이라고 했을 때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흡수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주사제가 좀 더 비싸요. 알약이 보통 좀 더 싼 편이죠. 차이가 있겠죠. 그 알약 같은 경우는 주사와 조금 반대되는 경우일 거예요. 아마 가격을 찾아보셔도 가장 크게는 비타민 D는 보통 영양제 중에 좀 싼 편에 속하는 영양제거든요. 굉장히 주사와는 다르게 가격이 차이가 아마 많이 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사는 한 4, 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나 이런 것들 따라 다르겠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타민 D를 충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이고 꾸준하게 먹어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알약이 좀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주사제 같은 경우에 보통 알약을 먹어도 비타민 D 수치가 잘 안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들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비타민 D 주사를 빨리 맞으시고 보통 한 3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알약 같은 걸로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막 선베드 펴놓고 책 읽고 그러잖아요. 외국도 비타민 D가 부족인 사람이 많나요? 외국도 나라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특히나 회사 다니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하면 보통 사무실 내에 있게 되고 최근에는 야외 활동 같은 것들이 예전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잖아요. 비타민 D는 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사실 아기들도 많이 필요해서 아기들도 드롭 형태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고 필수적으로 야외 활동을 한다고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쓴다든지 밖에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비타민 D를 얻기에는 좀 현대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 선베드에서 이렇게 태닝하고 한국에서도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오일 바르시고 바른 방법으로 태닝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 피부암 환자들이 동양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유전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 태닝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어릴 때 자외선을 많이 쏘게 되는 그런 위험들도 사실 생각해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안전한 방법 즐기시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는 동양인들도 최근에 이제 피부 관련한 질병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잘 찾아보시고 또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연인, 막 산으로 가서 사시는 분, 햇빛 막 받고 사냥하러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 햇빛을 많이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타민 D 결핍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결핍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성하는 능력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 것도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나요? 그 원리 기전은 똑같겠지만
소위 생리 활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들은 사람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막 오메가 영양제나 루테인 영양제를 사도 D가 같이 포함된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해요. D가 포함된 제품은 D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오메가나 종합 비타민 이런 데 비타민 D를 넣어둔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비타민 D 같은 것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상한량이 있어요. 상한량을 지켜서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섞여서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또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D가 만약에 부족하지만 또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 D 햇빛 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는지. 단순하게 생각해서 알러지가 있을 경우 햇빛을 잘 못 보니까 햇빛을 안 보시고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네요.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30분씩 나가서 햇빛 쬐고 와도 좀 보충이 되나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를 따로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약사님도 건강검진 해보셨나요? 네. 비타민 D 결핍이세요? 건강 검진한다고 아마 비타민 D 수치를 다 주진 않을 거예요. 비타민 D에 관한 검사를 해야 비타민 D 수치가 나오게 될 건데 아마 일반 항목에 비타민 D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까지 비타민 D 부족하다는 검사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저도 이제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타민 D는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비타민 D가 그러면 대체 어디에 좋은지, 왜 먹어야 하는지 이게 궁금해요.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면역력에도 꼭 필요하죠.